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 나누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컴퓨터를 켰는데 밤새 내가 자는 동안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 폴더 데이터를 싹 끌어다 분석하고 자기들끼리 막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다음에 아예 학술지에 보낼 논문 초안까지 완성해 두었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연구자들한테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G2G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딥다이브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은 지식의 바다를 탐구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연구자를 위한 AI 에이전트입니다. 단순하게 질문하면 텍스트만 틱 뱉어내는 그런 챗봇 수준을 한참 넘어섰거든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데이터 통합부터 논문 작성까지 그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에이전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완벽한 자동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지혜를 확실히 얻어가시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을 연구나 업무에 쓴다고 하면 화면 한쪽에 창 띄워두고 모르는 거 물어보는 똑똑한 비서 정도를 상상하잖아요. 네, 대화창 띄워놓고 쓰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챗봇을 쓰시면서 분명히 어떤 한계나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솔직히 답답할 때 엄청 많죠. 저도 방대한 데이터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챗봇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프롬프트에 지시사항을 막 길게 적어서 결과를 딱 받았는데 읽어보면 이거 변수 설정 틀렸는데? 하는 순간이 옵니다. 맞아요. 그럴 때 참 난감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또 직접 타자를 쳐요. 야, 이 부분 틀렸어. 수치 다시 조정해서 계산해. 이렇게 프롬프트를 다시 치죠. 그리고 텍스트 나오면 그거 복사해서 제 워드 파일에 붙여넣고 표 양식 깨지면 또 제가 직접 줄 맞추고 수정하고요. 인간이 계속 개입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프롬프트 입력하고 출력 확인하고 제가 오류 발견해서 다시 개입하고 진짜 끊임없는 단방향 작업이잖아요. 어쩔 때는 AI가 일하는 시간보다 제가 막 복사하고 붙여넣는 시간이 더 긴 것 같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엑셀에서 워드로, 대화창에서 폴더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 거기가 기존 챗봇 기반 업무의 치명적인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 현상이요? 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인간의 물리적인 개입, 즉 키보드를 치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행위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잖아요. 화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끝없이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복붙에 늪에 빠지는 거죠. 복부채는 딱 맞는 표현이네요. AI 연산 속도가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결국 인간의 물리적인 손가락 속도에 갇혀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부할 이 에이전트라는 시스템은 그 근본적인 병목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근데 챗봇하고 에이전트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대형 언어 모델 쓰는 거 아니에요? 엔진은 같을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냐 비행기냐 수준으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작업 환경과 기억력에 있어요. 작업 환경이랑 기억력이요? 네. 일단 챗봇은 웹 브라우저 안에 그 격리된 대화창에 갇혀 있잖아요. 하지만 에이전트는 내 컴퓨터나 서버의 폴더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로컬 워크스페이스를 가집니다. 제 폴더를 자기가 직접 열어본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엑셀 파일을 만들고 파이썬 코드를 짜서 저장도 하고 분석한 그래프 이미지를 특정 폴더에 알아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챗봇은 창 닫으면 그동안 대화했던 맥락이 싹 증발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다음 날 치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돼요. 하지만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자신이 수행한 작업 기록이나 맥락을 파일 형태로 계속 축적해 나가는 장기 기억을 가져요. 와, 장기 기억을 파일로 남긴다.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기존 챗봇은 엄청 똑똑하긴 한데 매일매일 기억이 리셋되는 단기 알바생 같았거든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출근할 때마다 자, 오늘 할 일은 이거고 우리 폴더 구조는 이러니까 여기다 저장해? 이걸 매번 처음부터 가르쳤어야 했는데 반면에 에이전트는 이미 제 컴퓨터 폴더 구조를 싹 다 파악하고 있고 제가 퇴근한 후에도 알아서 엑셀 만들고 내일 아침 기획서 초안까지 짜놓는 아주 능숙한 프로젝트 매니저를 고용한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인간이 매번 다음 단계를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아도 던져진 큰 목표를 자기가 스스로 잘게 쪼개서 다중단계를 수행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어떤 이론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벌써 현실에서 쓰이고 있나요? 네, 이미 현실에서 엄청난 속도로 구현되고 있는 엔드-투-엔드 자동화의 영역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한다. 사실 솔직히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최근에 그 네이처지에 소개돼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사카나 AI 시스템에 보시면 딱 수준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사카나 AI요. 네, 이 시스템은 인간이 어떤 특정 분석을 해달라고 좁게 지시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 자체를 스스로 발상해냅니다. 기존 문헌들 자기가 검색해서 교차 검증하고 파이썬 코드 작성해서 직접 실험까지 돌려요. 와, 실험까지 들린다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딱 나오면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템플릿에 맞춰서 논문 초안까지 아주 자율적으로 작성해버립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논문을 쓴다는 건 그 학술적인 논리나 방어 논리가 되게 탄탄해야 하잖아요. 그냥 그럴싸하게 글만 쭉 적어내는 거면 학계에서 아예 인정을 못 받을 텐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굉장히 놀라운 메커니즘이 숨어 있어요. AI 시스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피어 리뷰, 그러니까 동료 심사 과정까지 거친다는 겁니다. 예. 논문을 쓴 AI가 자기 논문을 자기가 심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야 완벽하다 당장 통과시키자 이러지 않을까요? 객관성이 담보가 되나요 그거? 다니엘 AI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논문을 작성한 메인 에이전트랑은 별개로 아주 가혹하고 깐깐한 심사위원 역할을 하도록 프롬프트가 설정된 다수의 다른 AI 모델을 투입해요. 아 모델을 여러 개 쓰는군요. 네, 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그 무자비한 리뷰어 투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거죠. 이 심사위원 AI들은 오직 논리적인 허점, 통계적 오류, 실험의 한계점만 집요하게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여기서 자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에이전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실험 코드를 수정하고 데이터 재분석해서 논문을 고쳤어야 합니다. 듣고 있으니까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논문을 쓰고 자기들끼리 깐깐하게 심사해서 통과까지 시킨다니. 이거야말로 우리 연구자들 일자리를 완전히 위협하는 수준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아무리 디지털 세계에서 코드로 일어나는 일이라 쳐도 충격적인데 혹시 이거 말고 설마 이걸 넘어선 물리적인 세계의 사례도 있습니까? 생명공학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긴고바이오웍스 같은 클라우드 랩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디지털을 넘어서 물리적 세계까지 에이전트가 통제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제하죠?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파이썬 코드를 딱 짜면 그 코드가 원격 API를 통해서 실제 실험실에 있는 로봇 팔과 자동화 기기들을 직접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코드가 실제 현실의 로봇 팔 움직임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에이전트가 산출한 어떤 화학물질 혼합 비율이나 배양액 농도 같은 데이터가 명령어 형태로 딱 전송이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텅 빈 실험실에서 로봇 팔이 스포이트로 정확한 용량을 채취하고 시험관을 옮기고 물리적인 실험을 다 진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 개입 없이? 네. 인간의 노동력이 배제된 상태로 수천 가지 테스트를 동시다발적으로 돌리니까 압도적인 비용 절감이랑 속도 향상을 달성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개입 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로봇 팔 움직여서 막 실험하고 논문까지 쓴다. 와, 이미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면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이 강력한 에이전트들은 도대체 인간의 원래 의도나 그 복잡한 우리 연구실만의 규칙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뭐 텔레파시라도 쓰는 건 아닐 테고요. 아하, 그 비밀은 바로 에이전트의 두뇌 역할을 하는 지침 파일에 있습니다. 보통 에이전트 시스템을 처음 구축할 때 프로젝트의 가장 최상위 루트 폴더에다가 에이전트 MD라는 마크다운 파일을 하나 딱 만들어 둡니다. 에이전트 MD 파일이요? 제가 새 프로젝트 시작할 때 직접 그 파일을 작성해서 넣어두는 건가요? 네, 연구자가 초기에 직접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AI 도움을 받아서 함께 설계해 둘 수도 있죠. 에이전트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려고 딱 켜질 때마다 무조건 영순위로 이 에이전트 MD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아, 일종의 나침반이군요. 맞아요. 그 안에는 우리 프로젝트의 전체 목적이 뭔지, 폴더 A와 폴더 B에는 각각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주로 선호하는 통계 분석 방법론은 어떤 건지, 심지어 최종 보고서 폰트나 그래프 색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정의되어 있어요. 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능숙한 매니저한테 아예 우리 팀의 어떤 마스터 플랜과 업무 매뉴얼을 파일 딱 하나로 쥐어주는 거군요. 매번 구구절절 배경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완벽한 맥락이 딱 확보가 되면 연구자의 작업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 이른바 바이블 리서치라는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바이브 리서치요. 바이브. 우리가 평소에 그 막 느낌적인 느낌 할 때 쓰는 그 바이브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느낌 맞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엑셀 함수 막 복잡하게 조합하거나 파이썬 코드 한 줄 한 줄 땀 흘리면서 짜야 했잖아요. 그렇죠. 에러 나면 밤새고. 하지만 바이블 리서치 환경에서는 그저 자연어로 자신의 목적과 느낌만 툭 던져주면 끝납니다. 연구자는 실무 코딩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오직 데이터의 흐름과 가설의 방향을 지휘하는 통찰적인 역할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야, 최근 20대 소비 데이터 좀 싹 가져와서 요즘 트렌디한 MZ 느낌 나게 시각적으로 힙한 사태 하나 뽑아봐. 네, 바로 그런 식이죠.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지시해도 에이전트 MD 파일에 저장된 우리 팀의 디자인 규격이란 방법론을 딱 참고해서 찰떡같이 파이썬 코드를 알아서 짜온다는 거잖아요. 오, 편하긴 진짜 엄청 편하겠네요. 네, 연구의 질이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과학적인 연구나 어떤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은 엄청난 엄밀성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바이브에 의존한 약간 모호한 자연어 지시가 과연 그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자율 에이전트의 핵심 역량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자연어 지시는 겉보기에 되게 모호해 보이지만 시스템 이면에서는 아주 치열한 검증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엄밀성이 유지됩니다. 뒤에서 따로 돌아가는 게 있군요. 네, 저희는 이걸 발산과 수렴, 그리고 AI 감사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발산과 수렴, 그리고 AI 감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에이전트는 명령을 딱 받으면 단일한 답 하나만 달랑 내놓고 끝내지 않아요. 제일 먼저 가설 발산 단계를 거칩니다. 한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5가지, 10가지의 분석 모델 코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쫙 작성하고 실현해 보는 거예요. 가능한 경우의 수를 쫙 다 펼쳐보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진정한 하이라이트인 AI 교차 검증 단계예요. 교차 검증이요? 아까 논문 자체 피어 리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1단계에서 막 쏟아진 수많은 코드랑 결과물을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대형 언어 모델들에게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 GPT가 생성한 결과를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다른 모델들에게 투입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상호 검증하고 지적하도록 만드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 GPT가 신나서 막 짠 회귀 분석 코드를 클로드가 딱 보더니 야, 너 이 데이터 정규성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막 돌렸잖아. 이거 통계 전제 조건 틀렸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네, 맞아요. 그럼 또 옆에서 제미나이가 딱 끼어들어서 야, 결칙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방법론은 무리야. 이렇게 훈수를 두는 상황이군요. 완전히 AI들끼리 가상회의실에 모여서 끝장 토론을 벌이는 셈인데.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면 어쩌죠? 제일 목소리 큰 모델이 이기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하하, 그래서 3단계인 방법론 수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지들끼리 토론이 치열해도 결국 앞서 말씀드린 에이전트 MD 파일에 정의된 우리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가치에 따라서 타협점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나침반 파일이요? 네, 우리 팀은 정확도가 최우선인지 아니면 해석의 용이성이 우선인지 그 기준에 맞춰서 가장 타당한 분석 방법 딱 하나로 결론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로 이 방대하고 복잡했던 토론 과정은 뒤로 싹 숨기고 인간 연구자가 다음 단계를 기획하기 딱 좋게 핵심 엑기스만 뽑아서 중간 보고서 파일로 깔끔하게 저장해 둡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사실 인간 연구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작업 중 하나가 파편화된 데이터 전처리잖아요. 아휴, 말도 못하죠. A 기관, B 기관에서 받은 엑셀 파일들을 열어보면 막 헤더 이름도 다르고 단위도 제각각이고 인간은 이건 모니터 2개 띄워놓고 눈이 빠져라 행이랑 열 맞춰야 하는데 이 에이전트 시스템은 교차 검정을 통해서 알아서 그 빈틈을 싹 꿰매고 논리적인 마스터 파일로 딱 통합해버리겠네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외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막 긁어올 때 흔히 발생하는 API 서버 제한이나 일시적 접속 오류 같은 거 있잖아요. 에이전트는 그런 거에 절대 지치거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짜증을 안 낸다. 네, 에러가 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스스로 코드를 디버깅하면서 어떻게든 우회로를 찾아내요.
인간 연구자라면 아유 안 되겠다 하고 진작에 컴퓨터 끄고 퇴근했을 상황에서도 묵묵히 데이터를 끝까지 통합해내는 겁니다. 와, 진짜 지치지 않는 끈기에 스스로 교차 검증까지 하고 이거 당장 저부터도 에이전트 하나 막 분양받고 싶어지는데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면 사실 그냥 모든 걸 전적으로 믿고 딱 맡겨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가장 강력한 경고등을 하나 켜야 할 것 같습니다. 경고등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 엄청난 강력함 이면에는 아주 은밀하고 치명적인 리스크가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 현상을 AI 에이전트의 전진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전진 본능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본질적으로 이 AI 모델들은 프롬프트의 명령을 완수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과학적 정답을 찾는 것보다 에러를 내지 않고 일단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뱉어내서 미션 클리어 도장을 딱 찍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경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 연구의 진실성보다 일단 숙제 끝내는 게 제일 큰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데이터 전처리 말씀하셨죠. 만약에 데이터가 너무 엉망이라서 도저히 이대로는 분석을 진행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인간 연구자는 당연히 딱 멈춰서서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수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멈춰야죠. 하지만 에이전트는 데이터가 많이 비어있긴 한데 그냥 대충 평균값으로 다 채워넣고 돌려보지 뭐 하면서 억지로 모델을 굴려버립니다. 그러고는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고 예쁜 그래프를 딱 뽑아내서 다음 단계로 조용히 넘어가 버리는 거죠. 헉! 그럼 중간에 시스템에서 야, 이거 이상하다 하고 에러 창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네. 화면상으로는 어떤 빨간색 에러 메시지도 뜨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소프트 에러라고 부릅니다. 소프트 에러요? 겉보기엔 모든 과정이 아주 매끄럽게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밑바탕의 통계적 가정이나 논리는 완전히 썩어 있는 거죠. 이런 조용한 소프트 에러가 두세 단계만 누적돼 버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그 화려한 결과물은 학술적으로 완벽한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와, 이거 완전히 내비게이션만 맹신하고 낭떠러지로 그냥 직진해버리는 자율주행차잖아요. 겉보기엔 핸들도 부드럽게 돌아가고 되게 잘 가는 것 같은데 본질은 다 무시한 채 그냥 목적지만 향해서 질주하는 거네요. 에러창도 안 뜬다면 우리 인간은 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채고 막아야 합니까? 이 지점이 바로 미래 연구 생태계에서 인간의 역할이 실행자에서 감사관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감사관으로 바뀐다. 네. 이제 인간은 엑셀셀을 하나하나 채우거나 코드를 직접 짜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조종석에 딱 앉아서 수많은 계기판의 흐름을 날카롭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무기는 바로 쎄함의 감지입니다. 쎄함이요. 뭔가 기분이 싸하다 할 때 그 쎄함이요. 그렇습니다. 에이전트가 가져온 결과물이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표랑 논리정연한 텍스트로 모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그 분야에서 굴러본 인간 연구자만이 느끼는 특유의 직관이 있거든요. 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원본 데이터 샘플 수가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p-value가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지? 뭔가 이상한데? 혹은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한데? 이런 직관적인 쎄함을 딱 감지해내는 것이 인간의 가장 핵심 임무가 되는 겁니다. 아, 맞아요. 저도 예전에 데이터 다룰 때 느꼈던 그 느낌이네요.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오히려 막 의심스러워지는 그 느낌? 만약에 감사관으로서 그런 쎄함을 감지하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그럴 땐 당장 가차없이 브레이크를 팍 당겨야 합니다.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막 우겨대도 즉각 에이전트의 전진을 멈춰 세우고 문제가 발생한 지점까지 과감하게 역추적해 들어봐야 해요. 역추적이요? 네. 그리고 그 오류 위에다가 대충 코드를 덧대서 땜질하는 게 아니라 전체 컨텍스트를 아예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에이전트를 강제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결국 엑셀을 돌리고 코드를 짜는 그 물리적인 실행은 기계가 다 하더라도 낭떠러지로 가지 않게 브레이크 밟는 건 오롯이 우리 인간의 몫이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학교 연구실이나 기업의 R&D 센터 분위기도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네, 조직도 자체가 완벽하게 재편될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미래를 3계층 연구 조직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3계층이요? 네, 최상단, 즉 CEO 역할은 당연히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최종적인 쎄함을 검토하는 인간 연구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중간 관리자 계층이요. 기획조정실장 같은 중간 관리 역할을 설마 AI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AI 중간 관리자가
전체 프로젝트의 랩노트를 자동으로 싹 작성하고 쏟아지는 수많은 파일들을 알아서 폴더별로 촉촉 분류합니다. 그리고 하위에 있는 실행자들에게 넌 데이터 정제해, 넌 그래프 그려 이러면서 투두 리스트를 할당하고 전체 맥락을 관리하죠. 와, 잠깐만요. 최상단이 인간 CEO고 중간이 AI 관리자면 그러면 제일 밑바닥 실무를 뛰는 최하단 계층은 누굽니까? 거기도 그냥 하위 AI 에이전트들 아닌가요? 최하단에는 밤새 코딩하고 데이터를 통합하는 하위 에이전트들과 함께 놀랍게도 인간이 위치하게 됩니다. 예.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인간인 건 알겠는데 제일 밑바닥 실무단에 또 인간이 있다고요? AI가 디지털 공간에서는 진짜 빛의 속도로 일을 처리하지만 결정적으로 물리적인 신체가 없다는 아주 큰 맹점이 있거든요. 아하, 신체가 없다. 엉킨 랜선을 다시 꽂아야 한다거나 먹통에 된 물리적 실험기기의 전원 버튼을 손으로 껐다 켜야 한다거나 아니면 배양액 샘플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기계에 넣어야 하는 일. 이런 물리적 작업은 AI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못하죠. 결국 최하단의 인간은 AI 중앙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서 물리적 세계를 대신 움직여주는 일종의 도구나 손빨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상황이네요. 우리 인류가 좀 편해지려고 인공지능 만들었는데 정작 인공지능이 코딩하고 두뇌를 막 쓰는 동안 인간은 그 AI가 시키는 대로 기기 재부팅 버튼이나 꼭 누르고 케이블이나 꽂아주는 물리적 손발로 전락한다니 이거 진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미래인데요.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계신 여러분도 꽤나 충격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로봇의 손발로 전락하지 않고 그 최상단 CEO로 살아남으려면 우린 대체 지금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까요? 과거 통계학자나 프로그래머들이 가졌던 지식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세 가지 핵심 스킬셋을 길러야 합니다. 첫째는 작업 분할 능력, 즉 청킹 능력입니다. 청킹이요? 쪼개는 건가요? 네, 에이전트에게 막연하게 완벽한 분석 결과 좀 가져와 이렇게 덩어리째 지시해버리면 무조건 소프트 에러의 늪에 빠집니다. 인간이 온전히 퀄리티를 통제하고 논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어서 지시하고 단계대로 검증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약간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 때 대충 땜질하지 않고 과감하게 판을 확 엎어버리는 그 역추적 결단력도 당연히 그중 하나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결단력이 바로 두 번째 기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맥락 최적화 능력입니다. 맥락 최적화요? AI가 뿜어내는 수많은 탐색 결과물 중에서 의미 없는 데이터는 과감히 버리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엑기스만 딱 모아서 중간 리포트로 묶어내는 아주 고도의 정보 편집력이죠. 쫙 듣고 보니까 이건 뭐 파이썬이나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교향악단을 이끄는 뛰어난 오케스트라 지휘자나 잡지사 편집장의 감각에 훨씬 가깝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요.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꼭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쟁 본능 때문에 에러도 스스로 못 잡고 내가 일일이 그 피곤하게 쎄함을 감지해야 한다고. 아휴, 피곤해서 못 쓰겠네. 그냥 몇 년 뒤에 AI가 완벽하게 발전해서 오차율 0% 되면 나 그때 가서 편하게 쓸래. 솔직히 이게 현실적인 속마음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현재 에이전트가 아직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완벽한 기술이 나오기만을 팔짱 끼고 기다리는 동안 인간의 감각은 완전히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지금 이 불완전한 진흙탕 속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얻어야 할 가장 강력한 자산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지휘 감각이거든요. 아, 오케스트라 지휘 감각이요? 네, 불안정하게 막 튀어나가는 에이전트를 내 손으로 통제해보고 소프트 에러가 났을 때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콱 밟아보고 다중 AI를 교차 검증 시스템으로 직접 설계해보는 그 감각 말입니다. 이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 글만 읽는 거고 절대 배울 수 없어요. 직접 해봐야 안다는 거군요. 네, 직접 실패하는 워크플로우를 고쳐나가면서 몸으로 체득해야만 나중에 미래에 어떤 초고도화된 AI가 등장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경쟁력이 됩니다. 아, 지금 이 딥다이브에 깊이 몰입해 계신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완벽한 AI가 알아서 다 해주기를 벤치에 편히 앉아서 관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직접 운전대를 꽉 잡고 여러분만의 지휘 감각을 예리하게 벼려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꼭 덧붙이자면요. 에이전트는 전례 없는 데이터 통합 능력과 압도적인 속도를 우리 손에 쥐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완벽한 과학적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속도가 진실은 아니다. 네.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인간의 몫입니다. 내가 완전히 통제하고 내 머리로 소화하지 못한 AI의 결과물을 단지 겉보기에 그럴싸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삼키지 마십시오. 기술이 주는 그 엄청난 속도는 기꺼이 수용하되 최종적인 검증과 의사결정의 주도권만큼은 영원히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전진하라. 와,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주인이 되기 위한 아주 묵직한 조언이네요. 자, 오늘 저희는 단순한 책봇을 넘어서 스스로 기획하고 검증하고 막 자체 피어 리뷰로 논문까지 써내려가는 에이전트의 시대, 그 이면의 아찔한 리스크와 또 우리 인간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지휘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저희가 AI가 피어 리뷰까지 다 마친 논문을 쓴다는 사례를 들었잖아요. 네, 싹가나 AI 사례였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연구란 도대체 미래에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진짜 연구라고 굳게 믿으면서 밤새 땀 흘려왔던 데이터 정제나 코딩 같은 그 물리적 노동의 90%가 싹 사라져 버린다면 그 텅 빈 자리, 우리가 진정으로 사유하고 통찰해야만 하는 그 공백을 채워야 할 학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밤 한 번쯤은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낯선 미래의 지도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G2G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보의 거대한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더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묻는 지금까지 G2G였습니다. 감사합니다.